탈북 여성이 한국에 와서 겪는 충격적인 경험 탑5. 오늘은 북한에서 온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충격을 경험한 5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같은 한반도에 있지만 사회적 문화적 차이는 엄청나죠.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느끼는 문화 충격은 다양하고 깊습니다. 이제부터 그 주요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외국인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은 백인이나 흑인 같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접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 이태원, 홍대 같은 곳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 백인, 흑인, 동남아인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된 탈북 여성들은 정말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공간이라는 점이 그들에게는 매우 인상 깊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2. 24시간 생활 가능한 한국의 밤문화.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대부분의 활동이 멈춥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죠. 하지만 한국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이 있어 언제든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의 활기찬 밤문화는 탈북 여성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열려 있는 상점과 편의시설은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고 합니다. 3. 다양한 음식과 발달된 외식 문화. 북한에서는 음식 종류가 제한적이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부터 한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죠. 또한 배달 문화는 탈북 여성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줍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손가락 하나로 원하는 음식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다고 합니다. 4. 자유로운 패션과 자기 표현. 북한에서는 옷차림에 대한 규제가 많고 화려한 옷을 입거나 개성 있는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패션의 다양성과 자유가 보장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각자 개성 있는 스타일을 뽐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탈북 여성들은 처음에 한국 사람들의 다양한 옷차림과 스타일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옷을 고르고 머리를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됩니다. 5.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위치. 북한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낮고 가사와 육아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조차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고 많은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직접 보고 경험한 탈북 여성들은 자신도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이러한 충격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낯설미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군사학 수업 중 한국 유학생과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총기 사용 경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한국에서는 총을 다뤄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 학생들의 군대 경험을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교련 수업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 학생들의 발언을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1. 한국 군 복무에 대한 의문. 미국 학생들은 한국 남성들이 모두 군복무를 한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군복무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남짓이라는 점과 복무 후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한편 중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련 수업이 군대와 유사하다며 한국 학생들의 군 경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2. 사격 대결의 시작. 논쟁 끝에 미국, 한국, 중국 학생들이 사격장에서 사격 대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고 한국 학생들은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격 대결이 시작되자 중국 학생들의 사격 실력은 예상보다 부족했지만 한국 학생들은 놀라운 정확도와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3. 한국 학생들의 압도적 실력. 사격 대결 결과 한국 학생들이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우승했습니다.
이들의 실력은 사격장 사장님도 감탄할 정도였고 표적지는 사격장에 전시되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실제로 군사훈련을 받고 총기를 다룰 줄 안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4. 군 복무에 대한 진솔한 대화. 사격 대결 이후 한국 학생들은 군 복무 경험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힘든 훈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키웠으며 이를 국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임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5. 문화적 차이의 발견. 미국과 한국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전역 후에도 예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대부분의 남성에게 주어진 의무로 받아들여지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6.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의 군사력과 책임감을 감탄하며 편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군사 제도를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한 중국 대기업 직장인이 한국에 대한 환상과 실제 현실의 차이를 경험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기대감. 중국 대기업에 취업해 월 20만 원을 버는 중국인은 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부자 행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한국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여기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물가가 낮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자신들의 월급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2. 한국 도착 후의 충격. 한국의 높은 물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당 음식, 편의점 간식 등 모든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특히 한국 편의점의 빵 가격이 중국의 한 끼 밥값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으며 서울의 물가가 상상 이상으로 높게 느껴졌습니다. 3. 문화와 생활 환경의 차이. 한국인들의 빠르고 효율적인 생활 방식과 높은 경쟁 사회에 놀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 첨단 기술이 접목된 작은 아파트 등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처럼 넓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에게는 한국의 밀집된 사회 구조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4. 한국에서 만난 노동자의 이야기. 한국에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는 한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노동 환경과 생활 수준을 배웠습니다. 노동 시간과 복지 제도가 중국보다 훨씬 나아 보였으며 첨단 시설이 갖춰진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5. 느낀 점과 결론. 한국은 물가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생활 환경이나 노동 조건은 중국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중국인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에서 부자 행세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지만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긍정적인 면에 감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환상과 현실,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차이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의 영상이에요. 1. 단어와 표현의 다양성. 한국어는 같은 뜻을 여러 뉘앙스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노랗다, 누렇다, 누드스름하다 등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느낌을 전달하죠. 애매하다와 묘하다처럼 비슷해 보이는 표현도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쓰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 특유의 높임말과 어법. 한국어에는 반말과 높임말의 구분뿐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표현법도 많아요. 외국인에게는 이런 돌려 말하기가 선명하지 않아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3. 한국식 표현 방식. 머리를 감다, 신발을 신다, 양말을 신다 등 동사가 신체 부위나 물건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것도 외국인들에게는 혼란을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씨라는 호칭이 특정 언어에서는 뜻이 전혀 다르게 들려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4. 한자어와 발음. 한자어는 한자를 모르면 처음 접할 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자 문화권인 사람들은 한국어에서 한자를 빠르게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큰 장벽이 되죠. 하지만 한국어로 발음하는 외국 이름은 오히려 원 발음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어 흥미로운 점으로 언급되었어요. 5. 한국 드라마, 예능, 라이브 방송 활용.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같은 콘텐츠가 중요한 학습 도구로 쓰입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결국 한국어는 어순이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 때문에 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양한 표현 방식,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발음 문법 규칙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언어임이 확실합니다. 외국인들이 힘들어도 한국에 계속 사는 이유. 1. 한국에서 적응하며 겪은 에피소드들. 어려웠던 발음과 음식 주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발음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려면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비슷한 발음이 없어서 더 힘들었죠. 또 음식 주문할 때도 실수가 많았는데요. 채식을 하는데 어떤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는지 몰라 김치찌개를 시켰더니 삼겹살이나 햄이 들어있던 적도 있었어요. 이제는 김치찌개 고기 빼고요라고 요청할 줄 알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한국 날씨 적응하기. 날씨도 큰 적응 요소였어요. 여름은 너무 덥고 습하고 겨울은 건조하면서도 뼛속까지 추운 느낌이랄까요. 폴란드 겨울도 춥지만 한국 겨울의 매서운 바람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특히 계절이 짧아서 여름과 겨울 사이의 가을, 봄 같은 중간 계절을 거의 느낄 수 없다는 점도 신기했죠. 2.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점.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기. 한국에 와서 적응하려고 한국인 친구들만 사귀고 대학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학생회에서 쓰는 격식 있는 표현들과 체계적인 활동 방식이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이제는 학술적인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외국인 등록증 기다리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국인 등록증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때는 핸드폰 가입도 배달 주문도 불가능하니 정말 답답했어요. 등록증이 나오기 전 한 달은 거의 집에만 있었던 기억이 나요. 3. 한국에서 바뀐 생활 습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매력. 원래는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음료를 마셨는데 한국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스 음료를 찾게 되더라고요. 패션 스타일의 변화. 영국에서는 짧은 상의와 긴 하의가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짧은 하의와 긴 상의가 더 흔하다는 걸 알고 나니 옷을 고를 때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문화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누가 안 물어봐도 말하는 소감. 한국에서는 만남이 끝나고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같은 소감을 말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음에도 좋은 시간 보내요라는 말을 건네게 되었어요. 4. 한국어 공부 중 생긴 에피소드. 잘못된 번역과 귀여운 실수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번 연도라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미소만 지으시더라고요. 그 후로 친구가 알려줘서 고쳤죠. 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올 때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간 적도 있어요. 바로 다시 들어가 잘 먹었습니다 라고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 이렇게 힘든 점도 많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배우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고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 영상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좋았다고 말한 장소와 경험들을 담고 있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매력적인 순간들은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K-팝, 드라마, 뷰티 같은 한류 열풍이 가장 큰 이유. 여기에 웰니스 관광, 독특한 카페 문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오래 머물면서 한국의 일상을 느껴보려는 경우도 있죠. 2.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 같은 곳.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24시간 꺼지지 않는 열정적인 분위기, 특히 홍대나 강남이 그렇죠. 부산이나 성수동처럼 각 지역마다 고유의 매력이 돋보이는 곳들도 사랑받아요. 3. 의외로 좋았던 경험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맛보는 다양한 음식과 편리한 시설이 큰 감동이었다는 의견도 많아요. 찜질방에서의 여유로운 시간,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PC방에서의 게임 한 판처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도 인기예요.
한남대교를 걸으며 보는 서울의 풍경이나 동네 시장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처럼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서도 매력을 느꼈다고 하네요. 4. 추천 여행지와 음식.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설렁탕, 닭 한 마리, 떡 같은 메뉴가 있어요. 휴게소에서 맛볼 수 있는 간식, 예를 들면 붕어빵이나 소떡 같은 것도 잊지 못할 경험으로 꼽히죠. 결국 이 영상은 한국이 단순히 관광 명소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숨은 명소와 그들이 느낀 감동을 통해 우리도 한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미처 몰랐던 것들,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놀라웠던 점이나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합니다. 1. 밤에 가로등이 더 밝아지는 이유. 벨기에에서 온 사람은 한국에서 밤늦게 길을 걸을 때 갑자기 가로등이 더 밝아지는 것을 보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가로등이 일정 시간 동안 조도를 낮추다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밝아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깜짝 놀랄 수 있는 부분이었죠. 2. 한국인들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거리. 이란에서 온 사람과 일본에서 온 사람은 한국인들이 거리 감각이 다르다는 점이 신기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40에서 50분 거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너무 멀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벨기에에서는 도시에서 10분만 이동하면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비교적 짧은 거리도 멀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한국 사람들은 예쁘게 말한다. 폴란드에서 온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국에 가봤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안 가봤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한국 사람들은 한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같은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4. 한국 음식이 너무 맵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이 맵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떡볶이나 매운 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란에서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떡볶이를 아주 잘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5. 한국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나라. 일본에서 온 사람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코로나로 인해 갈 곳이 많지 않았지만 바다를 가까이에서 보고 매일 산책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온 사람은 경복궁에 갔을 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경복궁 안에서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들지만 고개를 돌리면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보이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6. 한국에는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이 있다.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 하면 김치, 한식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다양한 외국 음식이 많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한식만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음식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합니다. 7. 쓰레기통이 없다. 이란에서 온 사람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골목마다 쓰레기통이 있어서 아무데나 버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한국의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이 환경 보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8.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이 좋은 나라. 벨기에에서 온 사람은 한국의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하고 치안이 좋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벨기에에서는 도시 간 이동이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본국에서는 밤 12시 이후에는 가로등이 꺼지기 때문에 거리가 매우 어두워지고 CCTV도 거의 없어서 밤에 다니기 무섭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밤에도 거리가 밝고 CCTV가 많아서 여성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9.
공공 화장실이 많고 깨끗하다. 이란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많지 않고 심지어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을 내고도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무료 화장실이 많고 청소 상태도 깨끗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10. 카페 문화의 차이. 폴란드와 일본에서는 카페에서 커피를 빠르게 마시고 바로 나가는 문화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오래 머물면서 공부하거나 친구와 대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신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 카페가 많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 11. 전문 병원이 많다. 이란에서 온 사람은 한국에서 전문 병원이 많다는 점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전문 병원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일반 병원에서 모든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처럼 세분화된 의료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본국에서 그리운 것.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본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립다고 합니다. 특히 집에서 먹는 가정식 요리가 가장 그리운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온 사람은 한국에서도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집밥은 먹을 수 없어서 아쉽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서울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눈이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겨울 풍경이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론.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다양한 문화 차이를 경험하고 놀라운 점도 많았지만 대체로 한국의 안전한 환경, 편리한 교통, 다양한 음식, 깨끗한 공공시설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고향의 집밥이나 문화가 그리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유럽에서 겪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화제입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며 비자 면제 협정 덕분에 유럽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핀란드의 국경 검문소를 중심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겪는 특별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동북부 러시아 국경과 접해 있는 작은 마을의 검문소에서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한국어 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갑작스러운 시험 요구에 당황하거나 긴장 속에서 눈물을 터뜨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1.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여권이 최근 불법 위조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인 범죄 조직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유럽 내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일이 드러나면서 한국 여권에 대한 검증 절차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한국 여권은 유럽 국가들과의 무비자 협정 덕분에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어 여행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오히려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면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검문소에서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통해 위조 여부를 판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2. 검문소에서의 절차와 한국인 여행객들의 반응. 핀란드 검문소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국적 확인을 위해 간단한 한국어 문제를 풀거나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읽는 테스트를 요구받습니다.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신원 조회나 입국 심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거주 한국인이나 한국어 능력이 약한 일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행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는 이를 인종차별적인 행위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검문소 측에서는 이를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3. 핀란드 검문소 직원의 시선에서 본 한국. 핀란드 검문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이야기는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는 최근 한국인 여행자들을 자주 만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문화, 자연, 그리고 한국인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다는 그는 휴가를 받아 직접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세계적인 인기, 그리고 한국이 친환경 국가로 알려진 점이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의 명산들을 탐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첫 여행지로 북한산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한국의 문화에 감동한 핀란드인. 북한산을 방문한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대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등산 문화는 핀란드와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등산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등산객들 간의 따뜻한 응원과 배려가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북한산의 정상에 도착한 그는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절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은 핀란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등산 중 만난 한 아주머니가 다친 그의 발목에 파스를 뿌려주고 동대를 감아주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5. 한국 여권의 현재와 미래. 한편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지만 위조 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검문 절차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상황은 한국 여권의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완책과 함께 여행객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